고등학교 3학년 때 9월 모의평가를 보고 저는 수능을 잘 볼 거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거의 손을 놓고 많이 놀았죠.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죠.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대학에는 진학을 했지만 이게 다니다 보니까 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시의 실패가 저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노력 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무작정 공부만 한 게 아닌가, 이게 좀 더 체계적이고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주변 환경에 되게 잘 휩쓸려요. 친구들이 놀자 그런 거. 그래서 매체, 친구들, 게임 이런 거에 단절될 수 있는 기숙 학원에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기숙 학원들의 입시 결과, 커리큘럼, 강사진 등을 알아봤는데 그 중에서는 의대관이 제일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의 친형이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성공을 한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더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 하이퍼 의대관에서 재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질문당직 프로그램이 저를 성공하게 만들어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과 달리 질문당직 프로그램은 1대1로 선생님께 저희 부족한 부분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결과 선생님의 노하우와 그런 스킬들을 제가 직접 배우게 돼서 제가 어려워했던 부분들에 이게 직접적으로 응용을 해나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화 수업도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저는 국어가 항상 가장 큰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심화 수업으로 국어를 들으면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반복해서 많이 풀면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10월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때 수능 한 달 전이라는 부담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수능의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감에 의한 슬럼프였던 것 같은데 자습 시간에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하루는 아예 공부를 못하고 날려버린 날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하루를 보내면서 밥도 먹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조금 안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념을 지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수능이 끝나고 저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에 대한 욕구를 다시 올렸죠. 그래서 저는 슬럼프가 만약에 찾아오게 된다면 의지가 되는 사람과 하루를 보내면서 잡념을 지우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공부에 대한 욕구를 다시 끌어올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재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재수를 시작하는 학생들은 보통 한 번의 실패 경험으로 인해서 불안하고 부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재수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1년 동안 노력을 한다는 거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전부 자신을 성숙하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수를 하는 동안에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자습 시간이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들쑥날쑥한 공부량보다는 일정하게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으려면 일정하게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공부를 해 나가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앞으로의 한 달을 하루하루를 전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한 달씩 하루하루를 이제 매 달마다 세워서 그거를 정확히 이행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는 주제를 잡아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산문 문학 같은 경우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운문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 인물, 사건 등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특히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요. 비문학 역시 주제가 중요한데, 비문학은 이제 첫 문단과 마지막 문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주제를 잡아나고 이제 각 문단마다의 주제를 이제 생각해 나가면서 읽으면 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답 역시 정답 역시 선지에서 주제와 관련된 선지에서 정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는 주제를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천천히 읽어서 정확히 푸는 게 가장 빠르게 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풀어나가면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돼서 그게 그대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표현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를 일일이 노트 정리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상위권에서는 그런 개념이나 계산보다는 그게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트 정리를 저는 권합니다. 그리고 쉬운 4점이나 3점 문제에서 종종 틀리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 같은 경우는 실수 노트를 적으라고 권장하고 싶어요. 실수 노트는 그냥 자기가 한 실수를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적으면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반복해서 적고 꾸준히 읽어나가면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 작년에도 그렇지만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영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어 같은 경우는 미루시지 마시고 하루에 일정한 양씩 꾸준히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영어에서는 이제 환원 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영어는 글 전체가 이제 하나로 엮이게 되는데, 뭐 이렇게 표현됐던 단어가 뭐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 나가면서 글 전체를 하나로 엮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난도 있는 평가 문제들로 꾸준히 연습해 나가시면은 1등급 맞으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 1, 지구과학 1을 선택했는데요. 화원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들이 마찬가지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능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 중요도가 커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꾸준히 반복해서 수능 전까지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킬러 문제에 관해서는 평가원 킬러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나 역대 평가원 모의고사들을 공부하면서 킬러에 대한 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탐구는 시간 싸움인데요. 킬러 문제를 제외한 16문제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이제 그 16문제 세트를 꾸준히 풀어나가는 공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마스터했다면 시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리고 파이널 기간에는 이제 어려운 사설 문제와 평가원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풀면서 어려운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와 그리고 평가원식 문제에 익숙해지도록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사이에서는 일단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표를 받으실 텐데, 그 성적을 보시고 절대로 자신의 수능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단순히 모의평가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자신의 약점과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될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9월 전까지 약점을 보충해야 되는데, 그 보충하는 것도 절대로 시간을 많이 쏟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남는 짜투리 시간이나 뭐 남는 자습 시간 이 정도로만 보충하셔도 충분히 약점을 보충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9월 전까지 일상을 유지하고 계획대로 공부하시는 선에서만 약점을 보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9월 모의평가 점수 역시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오히려 자신이 맞출 수 있는 거를 실수하지 않고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수에 동요하시지 마시고 전 과목에 고르게 시간을 분배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에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것보다는 복습이 더 큰 도움이 되니까 새로운 것에는 뭐 크게 눈독 들이지 마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를 다시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간혹 가다가 나태해지고 공부를 조금 덜하는 친구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에는 뭐 휩쓸리지 마시고 자신이 꾸준히 해오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월에는 이제 수능이 2주 남은 기간인데, 이때는 역대 평가 모의고사들을 보면서 이제 분석도 하고 뭐 다시 풀어보면서 이제 자신의 실전 감각을 이제 최고치까지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수능이란 게 마지막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제 레이스거든요. 이제 끝을 보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